강평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1년 전에 여기서 이 옆에 있는 장인정 학생하고 제가 행사를 한번 했었는데 대한민국의 인권을 말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존경하는 석기태 교수님하고 지도 교수님인 박은규 교수님, 그리고 진익원 교수님과 전인구 교수님 앞에서 제가 강평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저도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어요. 강의하는 사람도 힘든 반면에 강의 듣는 사람도 힘들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3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데 강평을 오래 하면 욕먹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5분 이하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고의냐 과실이냐라는 부분의 핵심입니다. 고의와 과실을 비교할 때 비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이 두 가지가 이야기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천사 같은 악마와 악마 같은 천사,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할 때 천사 같은 악마라 해도 그건 악마입니다. 그죠? 악마 같은 천사라 해도 천사죠.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미필적 고의는 고의고요. 인식 있는 과실은 과실입니다. 그래서 형량을 정하는데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건데 살인죄는 형법 250조 1항에서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인데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유기징역에서 50년까지 가능하죠.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이제 세상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고의와 과실이라는 이 문제에서 고의는 뭐냐 하면은 인식과 인용이라는 표현이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인식이라는 건 우리가 보고 아는 겁니다. 인용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가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식 있는 과실, 인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고의가 돼야 되는데 왜 과실이 되냐? 인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식이 있는 과실은 과실이고요. 미필적 고의는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고의로 나가는데 인용의 단계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냥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받아들이는 정도, 소극적인 형태의 인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미필적 고의, 인식 있는 과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과실로 되면 과실치사 이렇게 나오고 고의가 인정이 되면 살인죄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이 두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거동의 유무에 따라서 범죄를 자기범과 부자기범으로 나눕니다. 거동이 있는 경우는 자기범, 거동이 없는 경우는 부자기범인데 부자기에 의한 자기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자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즉 거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경우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살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이것을 살인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 우리 지금 이 지방법원은 고등법원은 노, 대법원은 도라고 표시하는데 대법원 판례 중에서 이 부자기에 의한 자기범은 지금 판례로 나온 게 2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요. 1977년에 이리역 사건하고 1991년에 저수지에서 조카를 떨어뜨린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하여간 이번 판결이 과연 부자기에 의한 자기범으로 인정이 될 건가라는 부분은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다음 달 11일 날 선고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제가 이거 강평 때문에 바로 전화를 아는 분하고 이제 부장판사하고 전화를 했는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게 대답하기가 힘들대요. 부장판사이면서도 이게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는 근거를 어떤 목록으로 해서 정해줄 건가 이런 고민을 하지만은 정답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강학상으로는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무에 있어서 어떤 뚜렷한 기준을 정하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보는 데서도 해답을 찾기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차후에 이 사건을 연구할 필요는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안 다뤘지만 이제 관피아 문제 있죠. 여러 가지 형사 정책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선 다음에 강의실에서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을 해주신 정지현 교수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혹시 모의법정이나 아니면 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지금 이게 지금 사형 선고가 지금 여기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97년도 이후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사형이 이렇게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건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가 됐을 때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또 기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게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걸로 이렇게 행하여질 수 있는 건지.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번 정지현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안 듣는 분이신 것 같은데 저희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997년 이후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김대중 정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했고요. 현재 50여 명의 사형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는 형태로 감으로써 국가적인 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정책적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사형이 집행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사형을 집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개별 사건의 문제에서는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전체적인 범위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형법 형사 정책 관련된 논문에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라는 논문은 나오질 않아요.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심지어 신체형 도입하자, 뭐 보호감호 도입하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것은 그걸 선택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형을 집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이 사건하고는 별개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만약에 집행한다라고 해서 과연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렇게 가고 있다고 그래요.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종신형제처럼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 아마 우리나라도 현재로서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형이 사형으로 나왔는데요. 예. 사형의 의미를 어디다 두면 되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도 사형은 형벌 중에서 극형이고요.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법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감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최근에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강력 사건이 일어나서 저 사람을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들끓자 교도소 안에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현재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집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거죠. 매우 낮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뭐 시간 내시면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이 아니라서. 예.
다른 질문 있으면 하나만 더 받을까요? 네, 더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럼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네, 교수님. 질문이 아니고 네, 처음 시작할 때 있어야 하는데 네. 마무리 해서 그 희생자들을 위해서 우리 공연 한번 하고 그다음 명복을 주는 공연을 한번 하고 그러면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예, 원래 시작할 때 했어야 했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묵념을 하면서 일단은 네, 예, 그 조금 저희가 마지막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경품 추천 시간입니다. 네, 태양 씨 이번 경품은요. 전국 이마트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두 분은 저희가 3등은 두 분을 추첨하여 3만 원의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2등은 한 분께 5만 원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등 단 한 분께는 10만 원의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등은 저희가 한 분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이경 씨 씨 그럼 제가 먼저 뽑아볼까요? 뽑아주세요. 이어서 제가 하나 뽑을게요. 제가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해 주세요. 제가 뽑은 번호는요. 축하드립니다. 136번 계신가요? 계시는 136번 손 들어주세요.